흙처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흙처럼 하시람 여토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집을 짓거나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종류의 주택과 각 주택의 특성 및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집들 중에서 가족이 살 집을 결정한다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결정된 집은 대부분 많은 세월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곳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사는 집을 선택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 각 주택의 장점 및 단점을 알고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종류는 8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주택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식 목조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식 목조주택은 경량목구조 방식으로 지은 주택입니다. 미국식 목조주택의 시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화면에서 보듯 집의 뼈대, 즉 골조를 규격화된 목재인 구조재로 만듭니다. 골조 안쪽으로는 석고보드를 치고 석고보드 안쪽으로는 페인트를 칠해 마감하거나 도배로 마감하거나 아니면 얇은 송판인 루바로 실내를 마감합니다. 골조 바깥쪽으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단열재를 넣습니다. 이때 단열재는 인슐레이션이라는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우레탄 폼 종류의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기둥 골조 바깥쪽으로는 OSB라는 합판을 댑니다. 그리고 합판 바깥쪽으로는 타이백이라는 방습지를 설치하고요. 방습지 바깥쪽으로 벽체 최종 마감재인 사이딩을 칩니다. 이때 사이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멘트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 목재 사이딩, 알루미늄 사이딩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선택하여 외부 벽체를 마감하게 됩니다. 화면 아래 2장의 사진이 바로 벽체 바깥쪽을 사이딩으로 마감한 목조주택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목조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요. 목조주택은 단열이 비교적 우수합니다. 일반 주택과 비교해서 약 30% 정도 우수합니다. 목재의 단열성은 콘크리트보다 7배, 철보다는 176배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조주택은 화재 시 유독가스가 적게 나옵니다. 스티로폼 등의 자재를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골조 안쪽 실내에 설치하는 석고보드는 20분에서 2시간 정도의 내화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이 간편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재가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목조주택은 시공이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고 따라서 건축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목조주택의 시공 방법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공법이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공사가 가능합니다. 목조주택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방음이 취약합니다. 가끔 목조주택 펜션을 이용할 경우 옆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벽 벽체가 얇기 때문입니다. 목조주택의 두 번째 단점은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자재의 약 78%는 화학자재를 사용합니다.
명칭은 목조주택이나 실제로 순수 목재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골조만 순수 목재를 사용하지 나머지 내장재를 비롯하여 외장재는 거의 화학 자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집보다는 건강에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에 좋은 주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세 번째 단점은 외부 벽체를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는데 이 사이딩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변색이 되거나 먼지 등 기타 요인으로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페인트 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틸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틸하우스는 목조주택과 시공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골조에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골조를 목재로 만드나 스틸하우스는 골조를 스틸, 즉 쇠로 만듭니다. 이것을 빼고는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의 시공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화면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완공된 스틸하우스의 외부 모습은 목조주택의 모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스틸하우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틸하우스는 골조를 쇠로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튼튼합니다. 특히 태풍이나 지진이 났을 경우 다른 주택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스틸하우스는 사용되는 스틸이 아연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100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구성이 좋은 편입니다. 스틸하우스의 시공 방법은 건식공법으로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사계절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틸하우스는 공장에서 부분적으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는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또한 스틸하우스는 집을 개축하거나 증축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틸하우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틸하우스의 가장 큰 단점은 결로 문제입니다. 이 쇠라는 것은 온도에 민감하지요. 특히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겨울에 실내는 따뜻하고 집 밖은 춥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크지요. 그렇게 되면 외벽체를 구성하는 스틸 골조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결로는 벽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로 현상이 결국 집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스틸하우스의 또 다른 단점은 목조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음에 취약합니다. 비교적 벽체 두께가 얇아서 방음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나무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나무집은 집의 뼈대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풀로치 통나무집과 포스트 앤 빔 통나무집으로 나눠집니다. 풀로치 통나무집의 벽체는 화면 상단 좌측 모습입니다. 원목 통나무를 암수로 가공하여 가로로 쌓아가며 만든 벽체입니다. 포스트 앤 빔 통나무집의 벽체 골조는 화면 상단 우측의 모습이죠. 원목 통나무를 가공하여 세로 방향으로 기둥을 세우고 다시 가로목인 보로 기둥과 기둥을 가로로 연결하여 만든 벽체 골조입니다. 화면 좌측 하단 사진은 풀로치 방식으로 지어진 통나무집 모습이고요. 화면 하단 우측 사진은 포스트 앤 빔 방식으로 완성된 통나무집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통나무집 모습이 서로 다르지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통나무집이 지니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나무집의 장점을 정리해 드리면요. 통나무집은 주로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체와 천장이 주로 나무로 되어 있어서 향기가 좋습니다. 또한 통나무집은 숨을 쉬는 집으로서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에 반하여 통나무집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통나무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수축하여 틈이 생기고 크랙이 생기기도 합니다. 흰개미가 서식하게 되면 역시 피해를 입게 되지요. 또한 통나무집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부 벽체의 통나무들은 늘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변색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아주 보기 싫게 되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 3년마다 목재 전용 도료인 오일스테인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노동력과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들이 통나무 표면에 쌓이게 되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크지 않는 살림집으로서의 통나무집은 실내의 분위기가 그리 편안하지 않습니다.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벽체와 천장 부분이 아주 우람한 통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뭔가 내리눌리는 중압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주택은 조립식 주택입니다. 조립식 주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레탄 패널로 만든 조립식 주택이 있고 스티로폼 패널로 만든 조립식 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립식 주택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립식 주택을 짓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스틸로 집의 뼈대를 만든 다음 조립식 패널로 조립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조립식 주택의 장점은 시공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비가 저렴합니다. 아마 여기에 소개하는 8가지 주택들 중에서 가장 건축비가 저렴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조립식 주택의 단점도 있죠. 조립식 주택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집입니다.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뿜어대는 집이죠.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폼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질식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조립식 주택은 타 주택에 비해 시각적으로 미관이 떨어지고 단열이 취약합니다. 또한 조립식 주택은 패널로 짓기 때문에 숨쉬는 집이 아니죠. 다음에 소개할 집은 빨간 벽돌집입니다. 붉은색 계통의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집이지요. 빨간 벽돌집의 장점은 대체로 집의 모습이 중후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람이나 습기에도 강하고요. 따라서 내구성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강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빨간 벽돌집은 지진에 취약합니다. 지진이 나면 무너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벽돌집은 나무나 쇠로 뼈대를 세우지 않고 대부분 벽돌로만 조족하여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벽돌집은 수직 압력은 잘 견디지만 옆으로 흔들리는 횡압력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지진이 나면 가장 위험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티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곳의 주택들이 거의 벽돌 조적집이었습니다. 강한 지진으로 벽돌 집들이 대부분 무너져 함몰됐기 때문이죠. 사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집은 단열에도 취약합니다. 습도 조절 능력도 대체로 부족하고요. 6번째로 소개할 집은 노출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노출 콘크리트 주택을 종종 봅니다. 노출 콘크리트 주택은 벽체와 천장 그리고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철근을 대고 거푸집을 설치하고 레미콘을 타설하여 만든 집입니다. 레미콘을 붓고 어느 정도 양생기간이 지난 다음에 거푸집을 철거한 후 콘크리트를 노출한 그 상태의 집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의 집들이 바로 노출 콘크리트 주택들입니다. 자, 그러면 노출 콘크리트 집의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집은 바람이나 비 등 습기에 강합니다. 따라서 내구성이 좋겠죠. 또한 사방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출 콘크리트 집은 외부 마감재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비가 절감되는 주택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노출 콘크리트 집은 단열이 취약하고 습도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7번째로 소개해드릴 집은 전통 한옥 기와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 한옥은 오랜 세월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집입니다. 집의 골조를 중목구조 방식으로 세우고 벽체는 황토로 흙벽체를 만듭니다. 천장에는 석가래를 걸고 지붕은 기와를 얹습니다. 대청마루나 누마루도 있고요. 문은 전통 살문에 한지를 발라 사용합니다. 또한 난방은 구들 방식으로 장작을 지펴 난방을 합니다. 전통 한옥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통 한옥은 나무, 흙, 돌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짓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집이지요. 따라서 건강에 좋은 집입니다. 통풍도 잘 되고 쾌적합니다. 여름에는 마루, 겨울에는 구들이 결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은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이에 반해 전통 한옥은 단점도 많습니다. 전통 한옥은 시공 방법이 매우 어렵고 또한 공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비싸지요. 전통 한옥을 제대로 잘 지으려면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전통 한옥은 비싼 집임에도 불구하고 단열이 매우 취약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대체로 춥습니다. 벽체도 혹겹으로 얇고 출입문이나 창문도 전통 살문의 창호지를 바른 문이기 때문에 바람이 숭숭 많이 들어오지요. 겨울에는 무척 추운 집입니다. 따라서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또한 벽체가 얇아서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은 대체로 생활하기가 불편하지요. 뿐만 아니라 살면서 주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집입니다. 흙벽체나 마루, 구들, 지붕 등 이곳저곳 손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집은 흙집입니다. 흙집에는 벽체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흙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토벽돌집, 신벽집, 담틀집, 스트로베일집, 흙푸대집, 목심집 등이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토벽돌집입니다. 황토벽돌집은 건조된 황토벽돌을 쌓아서 만든 집이지요. 이때 기둥을 세우고 황토벽돌로 벽체를 형성할 수도 있고, 기둥을 세우지 않고 황토벽돌로만 벽체를 형성하여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벽집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지은 옛날의 흙집들이 대부분 신벽집입니다. 벽체 나무 골조 사이에 1차적으로 대나무나 쌀이나무 등 나뭇가지를 댄 다음에 황토의 볏짚을 잘게 썰어 만든 황토 반죽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벽체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이렇게 쳐서 흙벽체를 만드는 집입니다. 다음은 담틀집입니다. 담장을 만들 때 양쪽에 담틀, 즉 거푸집을 대고 거푸집 안쪽에 흙을 넣어 다져서 만들듯이
같은 방법으로 흙벽체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이 담틀집은 다른 말로 흙다짐집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스트로베일집입니다. 벽체를 압축 볕단으로 쌓은 후에 황토 반죽한 주먹밥으로 벽체 안과 밖의 볏집에 밀어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2차에 걸쳐서 황토 미장을 합니다. 다음은 푸대집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푸대에 흙을 넣어 한 단, 두 단 쌓아 올려 벽체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흙푸대 벽체를 만든 후에 역시 황토 반죽한 주먹밥으로 벽체 안과 밖으로 붙여서 흙푸대가 보이지 않게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2차에 걸쳐서 황토 미장을 하여 내부와 외부를 마감합니다. 다음은 목심집입니다. 황토 반죽으로 벽체를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통나무를 끼워 흙벽체를 만드는 집이지요. 이런 집들도 아마 곳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여러 유형의 흙집들이 지니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흙집은 자연 소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집은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자연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은 집이죠. 뿐만 아니라 흙집은 숨을 쉬는 집이어서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흙집은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서 흙집의 실내 공기는 늘 쾌적하죠. 흙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물론 잘 지었을 경우에 그러하지요. 그리고 흙집은 습기를 잘 차단하면 수명이 오래가는 집입니다. 적어도 몇백 년은 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흙집은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집의 단점들로 거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단열이 취약합니다. 옛날에 지은 흙집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겨울에 춥게 지냈던 경험이 많습니다. 흙집의 두 번째 단점은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의 골격을 세우지 않고 흙벽체로만 집을 지을 경우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점으로 흙집은 나무와 흙이 만나는 부분이 틈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와 흙이 수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무에 크랙이 간다거나 비바람이 불면 그 비가 흙벽체를 내리치면서 벽체의 흙이 이렇게 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종류의 주택의 특성과 각 주택의 장점 및 단점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이상적인 집은 어떤 집인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집은 당연히 흙집입니다. 흙집은 좋은 에너지가 충만한 집이면서 수명도 오래 가지요. 그리고 수명이 다해도 건축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는 생태적인 집이라는 점에서 강추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흙집이 안고 있는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죠.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흙집은 최상의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흙처럼 흙집 학교는 우리 조상님들이 오랜 세월 사용해온 흙집의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이상적인 흙건축 공법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흙집 짓기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흙집 짓기 노하우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흙처럼 가족 여러분,
오늘은 8가지 종류의 주택과 각 주택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이상적인 집이 갖추어야 할 4가지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요소를 갖춘 가장 바람직한 집이 과연 어떤 집인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집은 저희 흙집에 대한 20년의 공부와 경험과 연구개발한 노하우를 집대성한 최상의 흙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패시브 흙집입니다. 패시브 흙집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가장 이상적인 흙집으로서 패시브 흙집에 대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요?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 오른쪽 구독 흙집을 눌러주시고요. 왼쪽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